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튜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3년 개묘년 여러분들 쭉 건강하시길 저희 건강튜브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저희 건강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굿죠?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분입니다. 남자들의 말 못할 고민을 탈탈 털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는 구포 성심병원의 비뇨의학과 박정수 진료원장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구포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진료를 맡고 있는 진료원장 박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제가 자청을 했어요. 네. 이번에 어떤 원장님 만날래? 라고 물어보길래 네. 쭉 리스트를 보고, 박정수 원장님 만날래? 예. 왜? 하니까 비뇨의학과잖아. 궁금한 게 많아.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궁금증 많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혹시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박정수 원장님께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더 궁금하다 하면 구포 성심병원. 부산에 계신 분들은 지하철 타고 다 가실 수 있고요. 아닌 분들은 KTX 구포역에 내리면 됩니다. 얼마나 교통이 좋습니까? 무슨 병원? 구포 성심병원. 박정수 진료원장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비뇨기과라고 했었는데 네. 비뇨의학과로 바뀐 네, 거죠? 기존에는 비뇨기과로 할 때 피부 비뇨기과의 개념에서 네네. 아무래도 이제 비뇨기 장기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고 해서 이제 비뇨의학적인 걸 이제 비뇨기 장기는 결국은 신장이나 요관, 방광, 전립선 이런 이제 비뇨기 장기에 대한 전문적인 학문적인 이런 치료를 갖다가 하기 위해 가지고 과학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바꾸고 비뇨기 장기에 대한 어떤 진료를 전문적인 진료를 좀 더 심층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뇨기과라고 써있는 간판들이 꽤 보이긴 하던데 글자가 좀 기니까 비용이 드니까 지금 놔두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예, 있겠죠.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비뇨의학과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소변과 관련된 모든 걸 보니까 여자분들도 가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오기가 아무래도 분위기상 네네. 좀 많이 꺼려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병식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그다음 배뇨 장애를 병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다 보니까 남성뿐만 아니고 제 진료실에는 한 가반이 여성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예, 특히 예, 이제 예. 나이가 들수록 많이 이제 배뇨 장애는 생기게 되니까 예. 여성분들도 많이 오시게 됩니다. 뭐 요실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민성 방광 이런 것들도 또 여성분들 특히 어머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방광염도 그렇고 다 다른 곳 가지 마시고 비뇨의학과 가시면 된다는 설명을 해드립니다. 박정수 원장님께서는 젊었을 때는 친구들의 곽광을 못 받으시다가 40대 이상이 되면서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럴 거가 아무래도 많은 질문을 받죠.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참 찾아가기가 힘든 과긴 한데 네. 사실 남자들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문제라니 해가지고 꺼릴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문제가 약간이라도 생기면 무조건 병원 가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배뇨 장애가 예. 나이가 뭐 제 연령대 이제 50이 넘어가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성분들은 특히 전립선이라는 장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배뇨 장애가 더 많은 빈도로 생기게 되고 네네.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이제 병원을 대부분 접근을 하지 않죠. 처음에는 네. 대부분 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한 몇 년 동안 고생하시다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요즘 이제 개념에서는 병으로 고생할 이유가 없고 또한 여러 가지 다른 병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병들에 대한 조기 진단, 치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꺼리낌 없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비뇨의학과로 네. 방문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오줌 줄기 문제가 생겼다. 내가 소변을 보는데 아랫배가 아프다. 그냥 가만히 방치하시면 큰일 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비뇨기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나눌 거라니까 건강 튜브로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 중에 한 사연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분의 고민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요즘 저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왕년에 제 별명이 한국의 아랑드론이었습니다. 외모, 건강, 정력 뭐 하나 빠지지 않은데 그런데 최근에 소변을 보는 게 예전처럼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잔뇨감. 가장 불편한 건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건데 이것 때문에 밤에 자다가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소변도 시원치 않으니 남자로서 자존감도 떨어지는데요. 저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라는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용기 내서 이렇게 또 사연 올려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이 환자분 왜 이런 걸까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어요. 50 넘게 되면 남자는 자존심이 아무래도 꺾이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이제 배뇨장애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자꾸 일어나서 소변을 보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낮에 또 많이 피곤해가지고 일을 네. 못 하게 되고, 그러면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50대가 넘어갔을 때 남자는 특히 전립선이라는 장기를 가지고 있는데, 전립선. 예, 이 전립선이 그 나이가 되면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고장이 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예, 전립선 비대가 생기게 되면 이제 소변길이 막히게 되고 자극 증상이 생기게 되고, 막히다 보니까 잘 못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자극 증상이 오다 보니까 자주 보게 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비뇨기과를 반드시 방문하셔야죠. 비뇨의학과에. 예. 선생님도 아직까지 비뇨기과가 입에 익으셔가지고요. 예. 다 같이 비뇨의학과. 근데 이게 그 야간뇨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밤에 자다가 일어나는 예. 거. 네, 맞습니다. 소변이 마려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 보는 경우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저녁에 이제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뭐 음주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병적인 개념에서 한 번 일어나는 거는 그리고 이제 그게 매번 일어나지 않고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식이요법이나 관리를 함으로써 개선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빈도가 잦아지고 2회 이상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날 때는 일상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거는 병적인 개념에서 야간뇨다 해서 이제 그거는 치료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죠. 밤에 자다가 2번 이상 일어나면 이건 병원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일단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났을 때. 예. 심지어 검색량을 지금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검색량을 자랑하는 게 선에서는 경부선입니다. 그 다음이 X선이고 그 다음이 전립선이 드러났어요. 팩트는 아니고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전립선이 중요하니까. 이게 전립선 비대증 우리가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정말 얘기 많이 듣고 TV를 틀어도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정작 이걸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이거 오늘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병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립선이라는 장기는 이제 방광과 요도, 남자는 이제 외성기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방광과 요도의 이제 외성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방광이 있고 외성기가 있고, 외성기와 방광과 사이에 이 전립선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전립선의 이제 안 내부의 정중앙에 보면은 이제 관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요도라 해서 전립선 요도가 소변이 여기 방광에서 외성기로 빠져나가는 길이 여기 위치하게 됩니다. 오줌줄이 이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길을 전립선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립선은 이 나가는 것처럼 이제 소변이 나갈 때 이 나가는 길을 억제도 해주고 남자의 정력이나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해주고 해주는데, 이것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이렇게 전립선 나가는 길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요도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가 전립선 요도 주위로 혹이열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는 혹은 악성 혹이 아니고 우리 암이 아니고 비대라는 선종이라는 혹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점점 자꾸 커집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커지니까 요도가 이제 압박을 받아서 좁아지는 것입니다. 좁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호스 파이프를 갖다 눌리고 있으면은 잘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소변이 잘 안 나오게 되고 심하면 이제 소변이 갈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소변이 나오다가 중단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길이 좁아지니까 자극을 자꾸 받게 되고, 자극을 받다 보면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낮에도 마렵고 밤에도 마렵고, 더 심하면은 이제 화장실을 가기 전에 실수를 하는 일도 생기게 되고, 그런 현상이 이제 이런 전립선 비대가 생김으로써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또 방광도 자극하고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도 소변을 자주 나오게 하는. 방광과 전립선은 거의 유기적으로 친구처럼 같이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배뇨를 하는 그 기능은 결국은 방광이 결국 소변을 저장하는 일을 하게 되고 배출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소변이 저장했을 때 이 전립선 요도가 닫혀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닫혀 있어야지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네, 시간을 벌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광이 소변을 어느 정도 저장했다고 신호가 오게 되면 이 방광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네. 원에서 신호가 가게 되면 그때 전립선을 안 내부에 있는 요도가 이제 열려야 되는데 이게 수축이 일어날 때 열려야 됩니다. 이게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지 내가 소변을 보고자 할 때 소변을 볼 수 있고 소변을 그만 봐야 될 때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비대가 생기게 되면 혹이 생겨서 둔해지는 거죠. 기능이. 그러네요. 눌려지니까. 네. 예. 그래서 실제로 나오고자 할 때 잘 안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치고자 할 때도 잘 안 다치는 거예요. 기능이 떨어지니까. 네. 잘 안 다치니까 소변을 보고 난 뒤에도 방울이 떨어지면서 실수하게 됩니다. 아. 예. 그런 현상이 비대증에 의해서 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그 식사하면서 들으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예, 소변 보고 나서 뒤처리 확실하게 털고 나오지 않으면 야, 그 오줌 국물 묻는데 뭐하노라고 하는데 이게 그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그게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잘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표현이 너무 저렴했나요? 그렇다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이게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은데요? 선종이라는 혹은 네. 나이가 들므로써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이제 남성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그 자극이 됨으로써 이제 전립선 자극이 받으면 선종이 생기게 되고 네. 그 선종은 그 자극이 계속 나이가 들므로써 더 진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종이 더 커지게 되고 커지면서 요도를 더 압박을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개념에서 전립선 질환이 생길 수 있죠. 네. 전립선 염증이라든지 네. 오히려 전립선 염이 더 많이 발생하죠. 네. 네. 나이 드신 분보다. 네. 예. 여성 시청자들은 볼 게 없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부군께서 또 이런 증상 말 못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특히 저기 화장실 앞에 있다가 그 소변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변 그 줄기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는데 예. 이게 그 남자들 자존심 싸움 중 하나가 누가 멀리 쏘냐 뭐 그렇죠. 이런 거. 옛날 어릴 때 많이 했죠. 예. 그리고 누가 더 큰 데시벨이 나냐. 이게 그 소변하고 정력하고 이게 진짜 관계가 있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해서 찾아봤거든요. 예. 아직 그런 조사를 하진 않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소변의 줄기가 세다 해서 그 부분의 정력이 세다. 네. 그거는 이제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려면 학문적으로 모집단과 비교 집단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논문 아직 쓰려면, 네. 그런 연구가 이루어진 거는 없는 것 왜 같더라고요. 안 했지? 난 존스 홉킨스에서 바로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예. 그러면 정력과 관계 있는 네.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게 좋으면 정력이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코가 크면 정력이 좋다, 뭐 이런 거. 제가 연구를 실제로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어떤 겁니까? 실제로 코가 큰 사람하고 예. 성기하고 관계가 있는지 예. 관계가 없다고 제가 결론을 내렸거든요. 나 작은데. 그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남자가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게 서서 소변을 보는 것보다 전립선이라든지 이런 비뇨기계에 더 좋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결국 이제 지금 또 진료실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집에서 저는 앉아서 소변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안 했던 거니까. 예, 서서 소변을 보면 야단을 많이 맞는다고. 근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서서 보나 앉아서 보나 관계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라고. 실제로 이제 소변을 보게 될 때 전립선 비대가 있는 환자들이 서서 소변을 잘 못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앉아서 소변을 보면 소변을 조금 더 편하게 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결국 앉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게 돼요. 전립선이 요도를 입구를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약간 뒤로 들고 빼면 요도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변 보는 게 수월해지죠. 그런 이유 때문에 부인이 이야기하기 전에 비대증 환자들은 앉아서 소변을 보는 분들도 계세요. 서서 쏘는 거나 앉아서 쏘는 거나 전립선이나 남성 건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예. 둘 다 괜찮다. 근데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더 많이 흘리게 된다. 소변을 보고 나서 바지 지퍼를 올렸는데도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 그런 그게 거예요? 이제 전립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서는 좀 홀리더라도 네.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밖에서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을 하게 소변을 보게 되고 뒤에 누가 없는데도
옆에 사람이 소변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오래 못 서 있고 그쵸. 올려서 나오게 되거든요. 예, 예. 자존심 때문인지. 그러다 보면 이제 흘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문으로 따진다면은 낡고 오래된 문은 열리기도 힘들고 닫기도 힘들죠. 닫기도 힘들죠. 예. 다시 말하면 비대증이 생기게 되면 그 전립선 비대에 의해서 혹이 요도를 열기도 힘들고 닫기도 힘든 거예요. 아, 방광에 저장되어 있던 소변이 요도를 통해서 전립선을 통해서 한 번에 나가야 되는데 전립선 비대가 있다 보니까 거기 소변이 한 번에 못 나가는 거죠. 잔뇨가 남아있네요. 그렇죠. 그 요도에 소변이 남아 있게 되고 인위적으로 관략근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줘도 안 나오다가 내가 옷을 올리는 순간 남아 있는 소변이 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예, 생각만 해도 삶의 예, 질이 예.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병원 가면 그러면 내가 약간 이런 야간뇨도 있고 네. 잔뇨감도 들고 네. 막 바지에 좀 흘리는 것도 많고 해서 가면 어떤 검사를 해서 이걸 확진할 수 있습니까? 손쉽게 또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요속 검사, 그 직장 수지 검사 몇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네. 직장 수지 검사라는 거는 여기 말 그대로 전립선이라는 장기를 위치를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방광이 있고 전립선이 있고 요 요도가 이제 여기 통해서 외성기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네네. 이 전립선이라는 장기 바로 뒤쪽에 직장이 있습니다. 아. 우리 변이 이렇게 나오는 길이 예, 예, 직장이 있는데 손가락을 넣어서 예. 이렇게 촉진을 하면 전립선 상태를 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초음파 검사가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전립선 상태를 갖다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딱 하면 그 감이 좀 있으신가 봐요. 전립선이 큰가 작은가 아,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브로드한가 좁은가 뭐 이런 게 촉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부드러운가 이게 말랑말랑한가 아. 딱딱한가 예. 아니면 돌덩이처럼 돼 있는가 그런 걸 감별하는 거죠. 다음으로 보면 요속 검사라는 걸 해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앉아서 소변 보고 남자도 서서 보는데 네. 남자도 힘들면 앉아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아, 네네네. 예, 그렇게 요속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요속 소변을 보는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소변을 갖다가 어느 정도 보고 있는 패턴이고 이거는 갑자기 소변이 쏟아지듯이 아. 일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것 같아도 이 환자들은 급하게 소변을 보면서 실수하는 빈도가 생길 수 있는 그렇군요. 현상이에요. 이런 환자들은 소변을 처음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배에 힘을 줘가지고 억지로 소변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끊어지진 않죠. 예, 예.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이 환자는 보면은 소변을 어떻게 보냐? 배에 힘을 줬다가 나오고 힘을 주면 나오고 힘을 주면 나오고 막히는 증상이 심한 거죠. 굉장히 힘드시겠다. 예. 그리고 이 환자는 보면은 낮은 속도로 지그시 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화장실에서 소변을 끊지는 못하고 한참 동안 누시는 거예요, 소변. 예. 이제 이런 형태로 보면 이분의 전립선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소변이 정상적으로 흘러나오던 길이 이렇게 방해를 받게 됩니다. 방해를 받게 돼서 소변이 거꾸로 이렇게 나가는 표시를 했는데 이 방광 안에 소변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잔뇨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네. 잔뇨가 실제로 남아있게 되면은 소변을 보고 나도 다시 소변을 마려워서 소변을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튼 박정수 원장님 이 손, 예. 진양철 회장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소위 너가 내가 아픈지 알아? 어디를 찔렀는지 알아? 그 손입니다. 안 아픕니까? 예. 직장 수지 검사는 처음에 예. 저희들도 예. 서로 했거든요. 수련을 받을 때 얼마나 아픈지 봐라. 예. 그러면 아프게 안 찌릅니다. 예. 그러면 환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절대 아프게 안 찌릅니다. 역시 명의시고 예. 환자를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의사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 확진이 됐단 말이죠. 네. 약물 치료합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약물 치료를 먼저 권하고 네.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식이요법, 행동요법, 배뇨 훈련 이런 것들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많은 환자들이 그 과정을 통하게 되면 많이 좋아집니다. 훈련이 있군요, 이게. 네, 훈련이 약물 있습니다. 치료하면서 예. 수술까지 안 해도 될 수 예, 있는. 그렇습니다. 이거 근데 전립선 비대증은 약간 그 비뇨기 계통의 약이기 때문에 네, 왜 그 탈모약 먹으면 네. 이게 뭐 발기가 안 된다든지 전력이 네. 약해진다 이런 게 있는데 상관관계가 좀 있습니까, 이것도?
상당한 게 많습니다. 아, 많아요? 예,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전립선 비대증의 효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력이 좀 약해집니다. 그거 좀 머리는 더 많이 나게 되죠. 아, 머리는 나요? 예. 상대적으로? 예, 그 탈모약이 개발이 된 게 예. 결국 전립선 비대증 약의 부작용에 의해서 개발이 된 거거든요. 전립선 비대증 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립선 비대증 약 때문에 2차적으로 탈모약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럼 뭐든지 인생은 기회비용이야. 약을 먹어서 안 되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수술법은 어떻게 돼? 이게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예, 수술법은 그 이제 전립선 선종이라는 혹이 생겼는데 네네. 혹이 생겨서 요도를 좁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좁히고 있는 그 선종을 제거해주는 게 이제 수술적 요법이거든요. 배뇨를 갖다가 조금 원활하게 막힌 길을 뚫어줌으로써 네. 원활하게 해주는 게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전립선 결찰술도 있네요. 전립선 결찰술은 말 그대로 전립선을 선종을 혹을 제거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부작용이 따라오다 보니까 네네. 결찰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선종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네. 방광과 이 요도 사이에 보면 요 하얀 부분이 이제 네. 선종 혹이 생겨 있는 건데 이 선종 혹을 이 내시경을 요도를 통해서 넣어서 선종 혹을 긁어내는 겁니다. 긁어내고 나면 이렇게 길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오줌 소변 나오는 길이 확보가 되어서 배뇨를 원활하게 해주는 이게 이제 옛날에 고식적인 이 TURP라 해서 네네.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개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항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요도를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렇게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전립선 큰 선종은 배를 열어서 개복 수술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합병증이 너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내시경을 넣어서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하게 됐는데 이것도 부작용이 따르다 보니까 네. 최근에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혹을 앞면, 뒷면 다 제거를 해서 좀 더 큰 전립선 비대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술을 해서 소변기를 확보를 해요.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혈, 감염, 그리고 정액이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네네. 정구라해서 그 길이 파괴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걸 감안하고 배뇨 기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출혈이나 감염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다음 단계의 수술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방광이고 여기가 전립선이고 여기 소변이 내려가는 길입니다. 전립선이 커져가지고 소변길이 좁아진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있는 거를 결찰실을 이용해 가지고 전립선을 비대를 양측에서 당겨서 펴주는 겁니다. 펴주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도 엄청 작게 들고 출혈이나 감염이나 이런 빈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정장애나 이런 합병증도 떨어지게 되고 물론 선종이라는 혹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전립선 비대가 엄청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결찰술을 시행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신의 지금 기법인 거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 구포성심병원에 가면 됩니다. 이 최신의 기술을 우리 박정수 원장님한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포성심병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오줌이야, 나와. 아버님 가세요. 어디? 구포성심병원이요. 구포성심병원으로 오세요. 광고 하나 찍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은 근본적인 예방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니까 우리가 식생활 관리라든지 배뇨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소변을 남자는 참으면 안 됩니다. 소변을 술 먹을 때 오래 안 가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나 일부러 오래 안 가는데. 그러면 방광을 망치는 겁니다. 벌 쓰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벌 쓸 때 벌 오래 쓰면 근육이 커집니까? 아니요. 예, 근육이 망가집니다. 똑같이 전립선 망가지니까 소변을 절대 참지 마시고 커피 많이 드시면 방광 힘듭니다. 담배 너무 힘듭니다. 예, 커피, 담배
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해서 일부러 물 많이 마시는 분들 신장이 방광이 힘들어하겠네요.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대신에 물 많이 마시는 분들은 똑같이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기 네. 때문에 소변도 자주 보러 가십니다. 그분들은 공장을 열심히 돌리는 거죠. 예. 많이 만들고 생산도 많이 하시고. 그럼 맥주도 똑같겠네요 그러면. 그렇진 않죠. 알겠습니다. 남성분들 절대 소변 참으면 안 됩니다. 소변 참는 거는 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예.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뭐 운동이라든지 네. 뭐 습관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우리 식생활을 먼저 보면 조금 네. 전에 말한 이제 뭐 술, 커피 이런 건 자제하는 마찬가지고 물 넉넉하게 먹는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어야 될 거 우리 생각해 보면 토마토 좋아하시나 모르겠는데 아 토마토 좋아하죠. 예. 좀 물 많이 먹었습니다. 예. 식이섬유. 그다음 식이섬유 중에서도 토마토. 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을 지킬 때 전립선 건강에는 아주 좋다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그럼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운동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타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요즘 자전거가 또 많이 유행이다 보니까. 자전거 안장이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가벼운 걷기. 예, 예. 이 이제 걷는 운동을 많이 저는 권장을 합니다. 걷는 운동. 예, 예. 허리를 잘 펴고, 그다음에 물 넉넉하게 먹고, 네. 그다음에 바른 자세로 걷고, 예. 예,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전립선에 좋겠죠. 예. 그다음에 변비 안 걸리도록 하고. 지금 그 보고 계신 자전거 동호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죠, 그렇죠? 전립선 안장이 있어요. 네, 이거 그래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요? 작은 해초리 만든다고 안 아플까요? 굉장히 비유를 잘하시네요. 토마토가 그렇게 그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차가운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들 우리 감독님들. 그래서 난 일부러 겨울에 샤워할 때도 뜨거운 물에 샤워하고 거기는 찬물로 이렇게 한 번씩 싹 해. 그냥. 아니 진짜 건강하다니까. 예, 아니 좋대요 진짜. 그 좋죠, 그렇죠? 남자는 외성기가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예. 그 외성기를 하면 이제 성기 말고 밑에 우리가 고환하고 예, 예.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 있는 이유가 있겠죠? 밖에 몸 안에 안 있고. 열을 받으면 안 되니까. 예. 어느 정도 낮은 온도에서 유지되는 거는 도움이 예. 되겠지만 예. 일부러 찬물 효과가 있을는지는 그건 예. 그러면서 이거 엄따 열선 시트 이거 예. 남자들 별로 안 좋겠네요. 지나친 건 안 좋겠죠. 아, 뜨거워. 지나친 건 안 좋지만 커지고 그 두꺼워진 조직은 아무래도 움직임이 힘들죠. 네네. 그런데 이제 차갑게 만들면은 더 경직이 되어서 그러네요. 그 소변에 나올 때 열릴 때 관략근이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네네. 안 열리게 되는. 차갑게 만들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항상 하체를 따뜻하게, 뜨겁게가 아니고 예. 따뜻하게. 예. 그리고 딱딱한 데가 아니고 폭신한 데. 그렇게 이제 유지 관리해라고 네. 이야기하죠. 그러면 아무래도 관략근 자체가 이완이 되니까 음. 열릴 때 전립선이 커지더라도 부드럽게 쉽게 네.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럼 아무래도 스타트할 때 소변이 조금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네네네. 환자가 아니시라면 이렇게 좀 너무 뜨거운 건 좀 자제하셔야 되지만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좀 따스한 환경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토마토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쭉 함께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네. 조만간 다시 한번 출연하시면 네, 전립선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네, 남자들의 말 못할 고민들 네, 요즘에 뭐 민간요법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별게 다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시간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많이 즐거웠고 꼭 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년의 남성들이 배뇨장애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지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라도 있다면 병원을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는 조금 일찍 병을 발견하고 좀 더 사회생활 할 때 방해를 안 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전립선 비대증 앓고 있는 분들 이 소위 몇 명을 찔러가 확진을 내 소인지 알아? 예, 꼭 박정수 원장님 구포성심병원입니다. 예, 찾아가시기 바라면서 오늘 건강튜브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리고 시원한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구포성심병원의 박정수 원장님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쉬